숭실대학교 기숙사 징계 공고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그 학생들이 실내흡연에서 기숙사에서 어떻게 보면 쫓겨난 거죠. 그런데 국적이 둘 다 중국이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게 보통 지금 숭실대학교인데 대학교 기숙사가요 외국인 학생들에게 배정되는 TO가 더 많아요. 만약에 이렇게 문제 상황이 있고 징계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또 다른 학생들이 거기 거주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중국인이 아니라 어느 나라 사람이어서도 국적은 기재를 했을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해요. 원래 그렇게 하거든요. 이거 피해의식이에요. 근데 지금 국가 간 갈등도 큰 것 같습니다. 이 중국 이 논란은 언제까지 계속될지. 숭실대학교 기숙사 징계 공고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그 학생들이 실내흡연에서 기숙사에서 어떻게 보면 쫓겨난 거죠. 그런데 국적이 둘 다 중국이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게 보통 지금 숭실대학교인데 대학교 기숙사가요 외국인 학생들에게 배정되는 TO가 더 많아요. 그리고 외국인보다 뭐 되게 배려를 해주니 많이 하면서 내국인 학생들이 우리 국민들이 불만이 많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하고 있고 TO가 적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문제 상황이 있고 징계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또 다른 학생들이 거기 거주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중국인이 아니라 어느 나라 사람이었어도 국적은 기재를 했을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해요. 원래 그렇게 하거든요. 이거 피해의식이에요. 중국인들이 그리고 실내 흡연은 여기서는 기숙사에서 실내 흡연해서 지금 징계를 받은 건데요. 일반 대학교들 우리 서울에 있는 대학교들 가잖아요. 중국인 유학생들 뭐 교실에 강의실 건물 안에서까지 핍니다. 얼마나 문제됐는지 아세요? 문재인 때 정말 많이 들어왔거든요. 문재인 때 들어와서 복도에서 피우다가 걸리는 애들 많고 걸려도 뭐 문제인지 몰라요. 그리고 무슨 중고등학교도 아니고 교수님들이 그걸 가지고 지도하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금연이라고 적혀있는 데서도 담배 피우고 많이 해요. 그렇게 실제로 실생활에 민폐를 주고 있는 게 중국인들인 거고 그리고 이게 웬만해서 한 번 흡연했다고 제가 볼 때 퇴실 안 됐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요. 생활관 내 흡연은 벌점 18점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강제 퇴사 조처가 내려지는데 이번 적발자 2명은 모두 2차례 이상 흡연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한 번만에 퇴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습범인 거예요. 어지간했기 때문에 이게 벌점이 쌓여야 원래 이게 퇴출이 되고 또 상점이 있으면 다음번에 혜택을 주고 이런 게 있거든요. 배정할 때.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고 뭐 문제가 된 지점이 국적 표기였다? 도대체 중국한테 감정이입하고 계신 분이 얼마나 많길래 피해의식을 이렇게 드러내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만약에 일본인이어서 일본이라고 적혀있으면 이게 기사화가 되고 뭐 혐의 논란이 됐을까요? 그 기자분들도 한번 저는 반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중국인들이 담배 피워가지고 지금 규칙을 어겨서 징계 점수가 너무 많이 쌓여서 퇴사를 당한 상황이고 어느 나라 사람이든 외국인 기숙사니까 거기에 당연히 국적이 표기가 되었을 뿐인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무슨 혐중 논란이 아닌 걸 논란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혐오할 만한 행동을 했으면 혐오해도 됩니다. 우리가. 그것도 상식이고요. 우리 자신들을 그리고 우리의 소사이어티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 커뮤니티를 보호하기 위한 거라서 혐오할 만한 행동을 하는 악인에 대해서는 혐오해도 됩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을 억지로 강압하고 세뇌하고 강요하는 게 PC거든요.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십시오. 범법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싫은 건 싫어해도 됩니다. 그 싫어하는 그 감정도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동력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보면 중국인들 이름이 조땡땡 유땡땡이라고 돼 있는데 저는 다음에 제가 입법권을 갖는다면 꼭 이거 하나 법안을 발의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어떤 거요? 외국인들의 이름 표기에 대해서 그 나라 발음 그대로 표기하도록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사실 지금 언론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언론들도 문제가 좀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 게 특히 중국 국적의 뭐 연예인일 수도 있고 중국인들에 대해서는 한국 이름처럼 세 글자로 표현을 하잖아요. 일부 그런 언론들이 있죠.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조땡땡 유땡땡이잖아요. 그러면 중국 발음대로 한다면 차오 뭐뭐라면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차오 위안이면 차오 위안이라고 한다거나 뭐 시진핑도 시진핑이라고 우리가 적잖아요. 그 발음 그대로. 그런 식으로 적어야 됩니다. 한국화해서 한자라고 해서 한국화해서 우리나라식으로 읽어서 표기하면 안 돼요. 중국인의 이름은 중국식으로 표기하게 해야 이 사람이 외국인인지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런 식의 표기법 같은 것도 앞으로 좀 고쳐 나가야 될 것 같고 예.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중국인이라고 국적 적은 게 아니라 어느 나라 사람이어도 국적 적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구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예. 아이를 신생아를 출산하고 바로 이제 사망한 신생아가 지금 발견이 됐는데 예. 그 아이를 낳은 산모가 외국인 유학생인 게 나왔어요. 예, 맞아요. 근데 그게 동남아 베트남이었나요? 예. 베트남 유학생이라는 게 나왔어요. 예. 그럼 이게 베트남 혐오인가요? 그렇게 보도하는 게? 베트남 사람이라서 베트남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교환학생을 다녀와봤지만 예. 다른 이제 전 세계 어느 나라 국제학생 기숙사를 가도 이런 일 있으면 국적 적습니다. 예. 중국이 아니라 어느 나라라도 그냥 표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외국에서 뭐 미국의 사례나 영국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영국에서 만약에 예. 그 도로 한복판에서 누가 사고를 이제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 가해자 외국인의 국적이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국적 표기 안 합니까? 해야죠. 예를 들어 중국인이 그렇게 했어요. 예. 그럼 차이니즈가 그렇게 했다라고 적는 거예요. 예. 피해자가 그래도 그렇게 적는 거고요. 아하.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중국 하나만 보고 이렇게 예. 논란이 아닌 걸 논란으로 만드는 거 그만했으면 좋겠고 혐중이 싫으면 중국인들이 먼저 대한민국 사람들이 싫어할 행동을 우리나라 땅에서 하지 않으면 됩니다. 예. 그런데 계속 하고 있죠. 예. 무비자로 입국해서 관광객이라고 들어와서 금은빵 털었죠, 제주도에서. 어허. 그리고 이번에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주도 초등학교에 무단 침입해가지고 촬영을 한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네. 중국인이. 초등학교에 여러분 무단으로 들어간 거예요. 요즘에 우리 모교여도 못 들어가거든요. 못 들어가요. 예, 네. 큰일 나요. 예. 네, 경비 아저씨가 바로 앞에서 제재 보통 하시기도 하고 사전에 허가를 다 받아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수업 중인데 마음대로 들어가서 교실까지 들어가서 찍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동물원 구경하듯이 봤다는 겁니다. 예. 중국인들 애티튜드가 그렇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중국에 예를 들어서 제 외국인 친구가 직접 겪은 일인데요. 예. 중국에 이제 관광을 간 서양인이 있잖아요. 예. 그럼 눈이 파랗잖아요. 네네. 그럼 동물처럼 둘러싸고 사진을 막 찍어대요. 그럼 막 사진 찍어달라고 하고 그걸 기념품인 것처럼. 그렇게 소비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얼굴을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그 얼굴이 유출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시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이런 상황도 못 막고 있으면서 당연히 싫어해야죠. 우리 아이들을 위협하고 있는 존재인데 저는 너무 싫어요. 예.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어야 될 초등학생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예. 그걸 동물원 보듯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범죄자인지 무슨 목적으로 들어갔는지도 사실 우린 몰라요. 진짜 호기심에 학교에 들어갔다고 진술을 했었대요. 그거는 핑계겠죠. 예. 당연히 누가 범죄자가 걸렸는데 본인 실제 의도를 말하겠습니까? 아닌 척 하는 거죠. 네. 어쨌든 무슨 의도이든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 현장을 위협한 중국인에 대해서 우리가 왜 좋아해야 되고 왜 혐오를 억눌러야 됩니까? 혐오할 만한 행동을 한 존재에 대해서는 혐오를 해도 됩니다. 그게 오히려 건강한 겁니다. 지금 유럽연합 유럽 국가들은 중국하고 지금 엄청난 갈등 관계를 빚고 있는 네. 상황들이네요. 그리고 네. 중국 기업에 대해서도 지금 유럽 국가들이 뭐 유럽 본사 압수수색까지도 하고 있는 네. 모습들이고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네. 유럽연합이 전체적으로 중국하고 이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런 컬럼까지 나왔어요. 뒤늦었지만 네. 지금 이게 현명한 거고 유럽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것은 유럽은 좌익 리버럴의 사상세뇌로부터 지금 탈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폴란드의 사례를 먼저 들 수 있을 것 예. 같은데 폴란드도 지금 정상화가 되고 이미 더 빨리 된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예. 폴란드는 아주 빨리 지금 정상화를 주도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고 우리가 뭐 독일의 사례, 독일 AfD 정당이라거나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멜로니가 주도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형제들 예. 그리고 다른 지금 영국에서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오히려 기존의 보수당은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고요. 예. 대한정당들이 우파 대한정당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독일에서조차 마찬가지인 거죠. 예. 메르켈의 사회주의 독재에 의해서 완전히 좌익으로 길들여졌던 독일조차 깨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무엇이냐면 예. 그동안 PC주의 세뇌 그리고 좌익 기득권들 공산 세력들의 세뇌에 의해서 잠들었던 이제 유럽이 깨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저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예. 우리의 상식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했던 것이 트럼프의 당선이었고 예. 트럼프의 당선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도 변화를 향한 동력들을 많이 얻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럽이 지금 먼저 빠르게 트럼프의 당선 전에도 움직이고 있었지만 예. 지금 빠르게 변하고 있는 거고 기존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2000년대 들어서 많이 높아졌었어요. 예. 우리도 노무현 때 정말 높아졌는데 예. 무슨 중국이 새로운 희망이니 이런 식으로 하면서 1대1로와 차이나머니에 많이 잠식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제조업 분야에서 이제 아무래도 싸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기업들이 많이 중국 의존도가 올라가고 있었는데 예. 지금 그런 것들로부터 탈피하겠다라는 거예요. 아하. 뭐 중국인들 중에 뭐 똑똑한 과학자를 데리고 오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 데리고 왔더니 뭐 합니까? 간첩행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각자 자강의 길로 저는 들어가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들 내부에서 오히려 제조업이든 무엇이든 본인들 내부 동력을 통해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국민들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하는 게 더 이득이다라는 판단들을 다수의 국가들이 우리 우방국들이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일본도 그런 맥락에 마찬가지의 맥락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저는 EU가 아주 현명한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특히 뭐 쇼핑이나 이런 거 테무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도 많이 와 있잖아요. 테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데 이 테무는 정말 저는 악질적인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이게 싸다라는 것만 해서 무조건 사람들이 일단 구입하거나 그걸 쉽다고 느끼게 만들잖아요. 사실 품질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몇천 원짜리를 샀어요. 근데 그게 왔는데 생각보다 별로면 바로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사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안 좋은 게요. 그런 저품질을 샀다가 바로 버리는 게 반복되면 오히려 이게 환경오염에도 안 좋습니다. 쓰레기만 만드는 회사가 테무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저는 오히려 10개 중에 하나 건지면 본전 뽑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9개는 버려지니까 노차이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노테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때 무슨 유니클로 불매 민주당이 주도해가지고 뭐 했잖아요. 유니클로뿐만입니까? 뭐 웬만한 뭐 일본 관련한 기업은 신발 사러 갔다가 큰일 날 뻔하고 뭐 ABC마트 뭐 이런 데 가도 뭐라고 그러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테무 불매가 맞아요. 이게 지구의 쓰레기를 만들고 있고 환경오염의 주범이 중국이거든요. 사실은 중국 인도거든요. 근데 중국이 제일 심한데 그래서 저는 지금 테무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한 것도 왜 했냐 우리가 뜯어보면은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유럽 규제 당국이 지금 테무 유럽 본사를 압수수색한 게 지금 그 유럽 본사를 압수수색한 게 물론 말은 이렇게 보도는 돼 있어요.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정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서 라고 했는데 그 중국 정부가 중국 공산당이잖아요. 중국 공산당의 돈을 받고 테무가 어떤 걸 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알리 관련해서도 수색해야 된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말했죠. 중국 공산당과 같이 어떤 거 지금 내부에서 미국 주요 정보 같은 것들을 전달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EU가 지금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현명한 판단들을 해 나가는 걸로 보이고요. 중국에 그런 식으로 무조건 중국의 인구수가 많아서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 뭐 싸다고 해서 많이 소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가 영원히 중국의 영향력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인구만 많으면 무조건 강대국이 되는 기형적 구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거 살짝 외면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의도를 가지고라도 외면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한두 푼 싸다고 해서 그게 고품질이 아니고 결국 쓰레기만 생산하고 있는 거라는 것도 지금 알아야 되는 거고 과거에 어르신들한테 참 우리 정부가 얘기했던 게 뭐 신토불이 우리나라 거 사야 된다 하셨잖아요. 오히려 그거를 역으로 우리 우방국들 제품이나 이런 무역 같은 건 전 더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과일 같은 거. 우리나라는 너무 과일이나 유제품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싸게 소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유럽이나 우방국들과 FTA 뭐 협정을 맺는다거나 좀 오히려 개방을 해야 되는 것 같고 중국 관련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게 맞습니다. 의존도를 떨어뜨려야 됩니다. 지금은 떨어뜨려야 되고 한국이 근데 의존도를 얘기하면 제일 심각해요. 공장을 거기에 지어놓은 회사들도 너무 많고 뭐 소위 택갈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공업 관련해서도 중국 공장에서 만들고 한국에 들고 온 다음에 거기에서 살짝 추가 공정만 한 다음에 메이드 인 코리아로 내보내고 이런 과정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거의 대수술 수준으로 우리 산업도 다듬어 나가야 될 게 많습니다. 근데 EU는 이미 그런 걸 앞서 나가고 있는 거고 또 환경파리 프로파간다. 문재인이 거의 중국에 세금 갖다 바쳤던 태양광 기억하실 거예요. 태양광은 이거는 미국에서도 벤스 부통령도 직접 얘기를 했지만 태양광이라는 게 사실 그 기본 부품이 거의 다 중국산이에요. 그러니까 중국한테 태양광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보조금을 준다. 태양광을 설치하면 그럼 그 보조금이 그냥 중국에 줄줄 새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세금으로 중국에 돈 주고 태양광을 사오는 거죠. 태양광 패널을. 근데 이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부작용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그 태양광 패널 밑에 뭐가 흘러내려온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건 구체적으로 좀 공부를 하고 말씀드려야겠지만 태양광 패널이 정말 좋은 것만 있겠습니까? 패널이 환경 문제가 된 거는 오래됐어요. 물론 뭐 국산 제품도 있고 외산 제품도 있습니다만.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 게 과거에 사드 배치만 해도 뭐 주변에 방사능 때문에 다 죽는다 뭐 이런 거 그때도 방사능 괴담 민주당이랑 좌익 기득권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럼요. 뭐 박주민 의원 등 가가지고 뭐 노래도 부르고 뭐 이렇게 머리 뒤집어 쓰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 거 하면서 선동했었잖아요. 그런데 태양광 패널은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요, 문제가 아무 영향이 많다고 많이 없을까요? 주장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거의 다 대부분이 중국산인데 그걸 정부가 국민 세금을 갖다 주면서까지 우리나라에 과도하게 설치하고 특히 어디 많이 설치했냐면요. 예. 전라도 지역에 설치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새만금 비리도 그렇게 다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비리에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해서 연루되어 있는 모 의원은 민주당 현역 의원입니다. 네. 참. 울프레마트님께서 응원의 슈퍼챗을 보내주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튜브 광고에서 태무 나와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우리 김한솔 PD도 맞아요. 태무 광고 너무 많이 나온다고 유튜브에서. 네. 예. 네, 그거 그래가지고 그거 나오면 이 광고를 다시 표시하지 않음?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요. 뭐 네. 누르는 거 있어요, 김한솔 PD? 예. 네. 근데 그게 좀 어려워요. 네. 예. 저는 그걸 해놨어요. 그래요? 네. 불편함 뭐 이런 거 누르는 예. 게 있어요. 예. 예, 엄티우브 PD 이름이 한솔 PD 맞습니다. 김한솔 PD 맞습니다. 중국 러시아 폭격기가요. 그런데 지난 9일 도쿄 방향으로 날았대요. 폭격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 이거 엄청 심각한 거예요. 중국 폭격기에 핵미사일 탑재 가능성도 있다고 그러고요. 네, 이거 심각한 거고요. 예. 사실 그때 이제 이미 중국이 세 번째 항공모함 만들고 나서 대만 해협 인근에 가서 사실상 위협을 했었고 그것 때문에 다카이치 총리가 만약에 침공 시에는 일본이 대만을 도울 수 있다라는 입장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먼저 건드린 거예요, 사실. 네, 중국이 먼저 대만을 위협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일본이 그 얘기를 했더니 일본에 있는 총영사가 중국 총영사가 다카이치 총리를 향해서 더러운 목 베어버리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말은 사실 선전포고예요. 아하. 그런 식의 선전포고를 했다라고 저는 봤었고 지금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오키나와 그리고 일본 근처를 위협하는 제스처를 폭격기를 가지고 가서 했다라는 거는 그 도쿄 근처까지 또 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전쟁하겠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일본을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악랄한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왜 입장을 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영토와도 굉장히 멀지 않은 곳에 중국과 러시아의 폭격기가 왔다 갔다 한 거거든요. 근데 왜 이걸 가지고 왜 얘기를 안 하죠? CS에 한다고 무슨 세상 만사 해결되는 게 아닌데 저는 그리고 CS에 하는 사람들이 정말 문제인 게 뭐냐면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라면 국민도 갖다 바칠 것 같다는 거예요. 설마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세력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이게 중로 폭격기가 뭐 도쿄 방향으로 날았고 도쿄 근처까지 갔다. 그리고 사실상 오키나와는 대놓고 위협을 했다. 오키나와도 뭐 중국 땅 이런 주장까지 지금 중국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위협을 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일부 언론들은 좌파 기자들인 것 같아요. 언론사에 상관없이 통쾌하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합니다. 제목 같은 거. 통쾌할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양안 전쟁이 일어나고 이게 3차 전쟁으로 번지면 누가 가장 피해를 보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뭐 안전할 것 같아요? 아니죠. 북한은 뭐 하겠어요? 네, 그런 생각을 해야 되고 저는 이런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 이게 그냥 뭐 음모론이 아니라 정말 현실성 있는 문제로 우리가 미리미리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이미 2022년 3년부터 만약에 양안전쟁, 그러니까 중국의 대만 침공 시에 대만과 한국에서 일본으로 넘어올 난민을 수용할 대책을 정책으로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뭐 하고 있죠? 그렇죠. 관련해서 뭘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진지한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요 정치인들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저는 이거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이 만약에 전쟁이 나서 또다시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공한다거나 침략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요. 가장 먼저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2030 남성입니다. 군대. 네. 가장 최전방에 차출돼서 가장 먼저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2030 남성들이에요. 여성분들 본인들 안전할까요? 아니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정말 아노미 상태가 됩니다. 그럼요. 우크라이나 상황들 봐봐요, 우리.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공산당은 여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청년들이 사실은 정말 나라가 극단적인 상황에 만약에 처할 경우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청년입니다. 그 얘기를 한 번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